자, 컴퓨터 운영의 지휘자,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 운영체제의 최근의 운영체제의 주요 특징을 보면 멀티미디어 자원의 관리, 텍스트뿐만 아니라 미디나 음악이죠. 음악, 엠팩, 제이팩, 그러니까 동영상, 이미지 등의 이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관리하고 처리한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화가 됐다. 예전엔 윈도우즈로 마우스로 하는, 그래서 컴퓨터와 인간관계에 편리한 상호 작용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이 텍스트로 하는, 커맨드 베이스로 하는 것, 근데 이제는 거의 이제 우리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인터페이스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죠. 보안 기술의 강화.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이 되면서 이게 이제 오픈 시스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보안 때문에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귀찮게 하고 있는데 이 접근 제어 기술 및 보안 기술이 강화되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기술. 그러니까 객체 지향 기술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OLE, 오브젝트 링크드 앤드 엠베디드 하는,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위로 된 것들을 갖다 끼워 넣기도 하고 연결시키고 이러는 것들의 기술에 객체 제한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유닉스의 기능 확장 및 다중화. 유닉스가 오래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오래된 버전들이 더욱더 발전해서 쓰이고 있다. 윈도우즈의 대중화. 그러니까 윈도우즈 제품군들이 대중화되어서 PC들 사이에 호환성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사실은 이 윈도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유닉스라고 하는 머신에서 먼저 윈도우라는 게 있었고, 이 도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한 거는 커맨드 베이스로 갔었어요. 어쨌든 그 윈도우즈가 대중화됐다.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에 쓰는 거 엑스 윈도우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갖고 리눅스 사용 요약대, PC용 유닉스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 PC에만 쓰는 것은 사실 아니고 우리가 하는 서버, 작은 컴퓨터에도 리눅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는 윈도우즈 서버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함께 급격하게 발전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왔을 때 이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는 도스라고 하는 게 있어. 물론 여기 이제 MS-DOS 6.2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디스크에서 구동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단일 사용자, 단일 태스크 운영체제에서 썼다. 그러니까 단일 태스크 운영체제라는 게 뭐야? 태스크가 또 다른 용어로 하게 되면 태스크가 프로세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만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인데, IBM이 개발한 PC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운영체제를 한 게 이제 MS-DOS라고 하는 걸 채택을 해서 가죠. 그래서 앞에다가 요 MS 자를 붙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 또 하나는 이제 DR-DOS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DR-DOS라는 버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빌 게이츠의 MS-DOS가 결국은 승리한 셈이죠. 그래서 6.2가 최종 버전이었었다. 그러니까 이 도스는 지금도 이제 윈도우즈 10이나 7 뭐 이거 쓰면서 그 커맨드 창, CMD 창을 띄워서 쓰는 그런 명령어죠. 이거 명령어를 직접 띄워서 쓰는 방식으로 해요. 프롬프트 보통 A나 B,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그러니까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는 옛날에 그 플라피 디스크를 꽂았을 때 A, B를 주로 썼었어요. 그게 도스 프롬프트 명령어를 한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에 밀려서 지금은 안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명령에는 실제 하죠. 지금도 윈도우 키와 R 키를 치고 CMD라고 이렇게 치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 거지. 커맨드 창이 나타나죠. 이 CMD.exe가 실행된 거죠. 이 CMD.exe는 실질적으로 예를 보면 뭐를 하냐면 글씨를 좀 커서가 아니고 글씨를 키우는 게 글꼴을 좀 키워보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놈이 여기다 이제 명령어를 치는 거죠. 뭐라고? dir 이렇게 치면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줘라. 이게 dir
W 이렇게 치면 디렉토리, 지금 C의 유저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거 할 때 우리가 윈도우 들어가면 네트워크 환경 봐서 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거 하는 게 IP config라고 하는, 그죠? IP config, IP config 이렇게 치면 IP config를 해서 지금 얘가 뭐로 IP 버전 4의 주소가 192.168.10.7이고 뭐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고 게이트웨이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명령어.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는 우리가 커맨드의 명령어들은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쳐보면 물음표를 치면 안 되는구나. 물음표가 아니고 help 이렇게 쳐볼까요? help 이렇게 하면 여기서 쓰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도스에서 썼던 명령들인데 도스에서 뭐를 하고 그런 거죠. 이걸 빠져나가면 exit 그렇게 하면 이 커맨드의 끝이다 이런 표시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스에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GUI 환경, 그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환경으로 간 게 우리가 이제 1985년 윈도우즈 1.0부터 시작됐다고 하나, 뭐 이 3.1 이렇게 하고 시작은 했지만 이 윈도우즈 9가 나왔던 1995년 이후에 윈도우즈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윈도우 1.0에 시작하면은 뭐 이렇게 아주 꼬질하죠. 이 XP도 지금은 끝났지만 XP, 이 하늘 보여주는 디폴트의 배경 화면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윈도우즈라고 부르지만 얘도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돼? MS 윈도우즈 이렇게 합니다. 근데 PC 계열로 커다란 계열로는 IBM PC와 애플의 PC 이렇게 두 개를 나는데 IBM PC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MS 윈도우즈니까 그냥 윈도우즈 그러면 MS 윈도우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윈도우즈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윈도우즈가 85년에 초기 버전이 나왔다. 근데 95년도에 이제 이 윈도우즈 9가 발표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윈도우즈 3.1 이런 버전을 썼어요. 윈도우즈 3.x 버전 이렇게 3.x는 3.0, 3.1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쓴 버전들 뒤에 이제 윈도우즈 9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1994년, 그러니까 95년 정도면 뭐 하냐면 인터넷이 한참일 때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모뎀에 연결하든 그냥 이더넷에 연결을 하든 그래서 한참 쓸 때라서 사실은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를 했는데 그걸 별도로 윈도우즈 9에 없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96을 만들려다가 하다가 못했고 결국은 윈도우즈 95 뒤에 윈도우 98이 나왔습니다. 윈도우 98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워낙 버그가 많았어요. 잘못된.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하지 않고 이놈을 발표해갖고 돈 받고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는 운영체제 자체가 라이센스가 있으면서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걸 돈 받고 팔았어요. 그게 이제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인데 어쨌든 이 98은 블루 스크린이라고 운행되다가 어떻게 OS가 가서 죽는 거야. 죽으면 시퍼런 화면이 떠갖고 뭐가 잘못됐느니 이러면 아무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윈도우즈 98을 또 까는 거죠. 오죽하면 윈도우즈 98은 98번 깔아야 되는 버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밀레니엄이 되면서 이제 이 윈도우즈 XP 밀레니엄 버전도 나오겠는데 윈도우 XP도 굉장히 많이 쓰인 거죠. 2001년부터 쭉 쪄서 2014년까지 서비스를 했던 그런 버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즈 7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많이들 했죠. 그 다음에 7 발표한 뒤에 8이 발표됐는데 요 기간이 3년이지만 이 XP 쓰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걸 가니? 그래갖고 잘 안 쓰는데 겨우 윈도우즈 7으로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더니 윈도우즈 8이 나왔어요. 이거 저도 윈도우 8은 잠깐 깔아보고 안 썼어요. 그러다가 윈도우 7도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4월 8일에 기술이 종료됐다. 이 얘기는 누구로 쓴 거냐면 윈도우 XP예요. XP가 이때 종료가 됐어요. 이때.
그래서 기술 지원이 종료됐다. 아직도 그냥 쓰는 사람들 써요. 우리 채플 성지간에 가면 성지간 방송실에 아직도 캡처하는 장비는 X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나 이런 것도 최신 거가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윈도우 XP라는 이놈이 2014년도에 기술 지원 종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01년도에 윈도우즈 ME의 편리함과 윈도우즈 2000의 안정감을 합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2015년 정도까지 맥OS의 세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운영체제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 XP가 커다란 그걸 했지만 2015년이 되기 전에 2014년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 서비스를 종료하니까 그래서 윈도우즈 XP는 저리가. 근데 윈도우 XP는 윈도우즈 98, 밀레니엄, 이런 버전들을 합쳐서 장점을 따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XP는 이전 버전 윈도우즈 ME와 윈도우즈 98의 뛰어난 성능과 안정된 점들을 따서 만들었다. 화면이 보이는 인터페이스와 그 기능을 중심으로 화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프로그램들이 추가되고 개선됐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98은 겨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이렇게 갔었고 어쨌든 이 XP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펜티엄 3 450MHz 지금 3.1GHz 이렇게 되는데 메모리가 128 메가바이트 이상 지금은 기가바이트를 쓰는데 저런 단위로 XP를 했었다. 윈도우즈 현재 사용은 2018년 초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XP를 더 이상 어떻게 업데이트, 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XP를 쓰던 사람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7이나 8이나 10으로 이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 버전이 지금은 7도 이제 기술 지원 중지했고 8은 중간에 있긴 한데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얘가 이제 10으로다가 주로 쓰죠. 10의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갔다. 그래서 윈도우 7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사용 중인데 2020년 1월 14일 날 지원을 종료했다. 그래서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 그래서 이제 XP보다는 낮게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이놈은 XP보다는 조금 그렇죠. 1GHz 이상. 아까 기가가 아니었었죠. 32비트, 64비트 프로세스고 램이 1기가 또는 2기가 이제 기가 단위로 갔어요. 여기 깔아야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사용 가능한 하드디스크가 16기가 16기가나 20기가 이상 되도록 공란이 있어야 윈도우즈를 깔 수 있다. 그러죠. WDDM 1.0 이상의 드라이버가 있는 DirectX 그래픽 장치. 이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윈도우 7은 여러분들이 아마 써봤으리라고 생각되고 주요 기능은 XP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최소 설치 요구사항이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는 건 뭐뭐 하는데 성능은 조금 더 좋았지만 사양이 네트워크 기능이 단순화되고 향상됐다. 비트락커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면 가상화 기능으로 호환성이 강해졌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더 편리해졌고 제스처나 장애우들을 위한 기능이 향상됐다. 멀티미디어 기능을 크게 향상됐다. 이게 이제 윈도우 7의 주요 특징이다. 윈도우 7의 주요 기능을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홈 그룹 기능. 그러니까 윈도우 7을 실행하는 PC를 2개 이상 연결해서 홈 그룹 해서 음악, 사진, 비디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PC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PC가 3대 있다 그러면 홈으로 다 묶어서 거기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했다. 그 바탕화하는 기능. 그래서 이 7의 3가지 강력한 기능 중에 에어로픽 스냅. 이게 사용도구를 복잡하게 된 바탕화면을 단숨에 정리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집에 있는 다른 PC 또는 TV 또는 스테레오 음악 및 비디오를 쉽게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 7 뒤에 윈도우 8이 2012년도에 나오게 된다. 이죠. 2012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새로운 운영 체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윈도우 7보다 성능을 약간 개량했다.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귀찮잖아요. 에이스를 깔면.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돈 내. 그러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 폰. 사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스크탑 말고 스마트폰의 OS인 윈도우 폰에도 같이 쓰이려고 했던, 그래서 UI PC에 적용했다. 윈도우 편에서 쓰는 지금 이제 10에서도 이런 거 나오죠? 앱 그러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윈도우 8이 그랬고, 바로 아마 7에서 8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7보다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특징을 보면 PC, 노트북 외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MS의 첫 번째 통합된 체제다. 물론 이 기능은 지금 윈도우 10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볼 수 있고 태블릿을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부팅 시간과 종료 시간이 종전의 절반으로 짧아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원을 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렸던 거죠. 그걸 이제 좀 줄여졌다는 거.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블 클릭을 하느냐, 한 번 클릭, 이게 이제 헷갈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죠. 이제 더블 클릭할 거냐, 아니면 한 번 클릭해도 될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터치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을 탑재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처음에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웹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이렇게 합니다. 그 웹브라우저 중에 우리 크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거, PC에서 쓰면 이게 크게 쓰이죠. 쓰이고 하나는 또 뭐 있습니까? 크롬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쓰죠. 그 구글에서 만든 크롬을 갖다가 하는 것도 그것도 웹브라우저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인 스카이드라이브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내 PC에 있는 내용을 클라우드에다 저장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것을 공유해서 쓰겠다 이거죠. 내 PC에서 변경하면 클라우드도 변경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드라이브들은 뭐 네이버의 그죠? 네이버의 클라우드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MS도 그렇고 다 제공해 주는 기능들입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 10 이놈이 이제 결국 7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는 XP 7 그다음에 윈도우 10이라고 하죠. 그래서 2015년 7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해서 이 7과 8의 성능을 개량한 버전이다.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9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7, 8 그러면 9이 나와야 되는 9이 안 나오고 10으로 건너뛰었죠. 그래서 현재는 7, 8, 10을 쓰는데 7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원을 종료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지금 현재는 실습실도 전부 뭘로 가냐면 윈도우 10으로 가는 거죠. 10으로. 교수님도 버전은 그렇고 실습실은 지금 바꾼 데도 있고 안 바꾼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10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의 주행은 윈도우 7하고 8 여기에 시작 버튼을 혼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시작 버튼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아이고 이걸로는 안 나오는구나. 했죠. 그 다음에 창화면으로 작동되는 메트로 앱들을 했다. 새로운 태스크 뷰 버튼과 멀티 데스크탑 이걸 했다. 스냅 기능과 빠른 파일 검색 기능을 했다.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뭐 얘의 그 하드웨어 사양은 구조는 32비트짜리 64비트 이렇게 했을 때 프로세서에 뭐죠? 이거 클락이 1GHz 이상이면 되겠다. 아까 8도 그랬고 7도 대충 그랬었죠. 1기가, 2기가 메모리는 그렇고 이 다이렉트X 이것도 9 이거는 뭐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 16기가 바이트 이상의 하드디스크 공간 그 다음에 기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과 인터넷인데 계정이 없어도 어쨌든 그냥 깔아서 쓸 수는 있죠. 인터넷이 연결되는 상태다. 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뭐 데스크탑에 있는 것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운영체제로 갔어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언급 안 한 거는요. 윈도우즈 10까지도 있지만 그 다른 버전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이 윈도우 10 말고 얘는 그냥 뭐 싱글 유저인 데스크탑 혼자 쓰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서버급 서버라고 하면 뭐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하죠.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하는데 이 서버라고 하는 개념, 이 서버에는 윈도우즈 서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가 OS가 얘는 그래서 멀티 유저 시스템이죠. 보통 우리가 웹 서버를 만든다, 메일 서버를 한다, 무슨 서버, DB 서버를 만든다 이럴 때에 사용하는 운영 체제가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 10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고 뭐로 쓴다고요? 윈도우즈 서버라고 하는 버전의 OS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빗대어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인데요. 유닉스는 서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급인 거죠. 메인프레임 커다란 컴퓨터는 사실 대형 컴퓨터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는, 그래서 대기업의 서버 컴퓨터나 통신용 서버 컴퓨터에 유닉스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거랑 빗대어서 이 유닉스랑 좀 싸우려고 유닉스보다는 나중에 나온 스몰 유닉스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인데, 리눅스랑 대정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걸 만들되고, 그 NT가 발전해서 윈도우즈 서버라고 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갔어요. 어쨌든 이 유닉스가 많이 서버다 그러면 유닉스를 쓰는데, 이거는 1960년대 초에 벨이나 MIT, 벨 랩에서 그다음 G 등이 해서 멀틱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멀틱스를 하다가 이놈이 실패를 해서 이 멀틱스를 좀 작게 만들려고 시도한 게 이제 1969년에 얘네들이 벨 연구소하고 AT&T하고 했나요? 뭐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한 사람이 이 데니스 리치하고 톰슨인가 이 사람 두 사람이 주가 돼서 했는데, 이 69년 첫 번째 버전을 개발하고 얘를 유닉스가 아니라 유닉스즈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러니까 멀틱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멀티라고 하는 게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니라고 하는 걸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멀티를 유니로. 그래서 한 게 결국은 이제 1973년도에는 얘네들을 어셈블러로 작성했었는데 얘네들을 C 언어로 만들어서 완성을 한, 이게 이제 뭐 유닉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3년도면 지금 한참 됐죠. 한참 된. 그래서 유닉스가 여태까지 유닉스가 계속 발전해오면서 가지고 있어요. 76년도에는 뭐 미국으로 각 퍼지고, 이 계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얘네들이 오픈소스로 해갖고 쭉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시스템 5 계열과 BSD 계열로 갔습니다. 그 BSD계는 이제 버클리 유니버시티를 기준으로 하는 이 교육계, 학계 쪽, 연구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유닉스를 발전시켜 갔던 거고, 이쪽 시스템 5 계열은 상업용, 그러니까 돈 받고 팔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쪽이 시스템 5 계열이에요. 둘이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합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버클리 대학이 이 BSD 계열을 주도해서 BSD를 이제 1983년 뭐 이렇게 하고, AT&T 미 전신회사가 주도를 한 시스템 5 계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유닉스는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유닉스의 로고, 개발자들이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켄 톰슨이라는 사람하고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뭐 할 때 C 언어를 배울 때 이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C 언어. 지금은 이제 C++ 이렇게 하는 C 언어의 컴파일러. C 언어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1973년에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소스,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였니? 그럼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였다? C였다. 그 C 컴파일러를 이 두 사람이 주관을 해서 하고 그걸로 유닉스를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 C 언어가 여태까지 계속 쓰이는 거죠. C 언어가 계속 쓰이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닉스의 특징. 그럼 유닉스는, 자, 여러분들 지금쯤 물어보면 해석이 되려나요? 자, 소리는 들릴 테니까 내가 자, 유닉스하고 윈도우즈하고 어떤 놈이 더 먼저 나왔어요? 유닉스하고 윈도우즈하고.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1973년에, 물론 이제 69년에 만들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71년, 72년인데 73년에 C 언어로 완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면 MS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는 1980년대, 그죠? 80년대 말 뭐 시작을 해갖고 90년대 이렇게 가갖고 90년대 중반에 들어가서 이제 윈도우즈라는 PC에서 윈도우즈라는 걸 쓰게 된 셈인 거죠. 그 전에 70년대 초반에는 그 윈도우즈 3점 뭐 버전을 쓰기는 썼지만 윈도우즈 95는 95년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는 것이
어떨 때 많이 쓰게 됐냐면 옛날엔 컴퓨터를 구경하거나 그러려면 저 전산소에 가갖고 이렇게 통제구역 그런데 견학 가고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대중화가 됐죠. 그게 퍼스널 컴퓨터가 나온 것도 보면 뭐라 하냐면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죠. 이 얘를 컴퓨터를 놓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가 되면서 사람들이 마우스 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됐어. 옛날에는 복잡하게 명령어를 쳐야 하고 뭘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쓴다고 그랬던 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유닉스는 서버용으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MS 윈도우즈보다 훨씬 먼저 나왔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의 특징 봅시다. 그러면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전문 프로그래머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닉스를 안다는 거는 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썼었어요. 일반 초보자가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매우 어려서 이거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1970년대에 알파넷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유닉스로다가 유닉스 명령어로 주로 썼죠. 근데 이제 일단 익숙해지면 상당히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냥 명령어 치면 바로 집을 주고 답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얘는 C 언어인 고급 언어로 했다. 고급 언어가 아닌가? 아까 뭐예요? 어셈블리어, 중급 언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어느 회사의 하드웨어든지 운영체계가 뭐예요? 하드웨어를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시스템이 OS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A에서 만든 거나 B에서 만든 거나 C에서 만든 하드웨어도 이걸 갖다 돌리면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연구용으로 소스를 전체 공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발표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갔던 거죠. 여기 이제 다중 사용자 시스템, 이 얘기 뭐냐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시스템.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뭐가 유틸리티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번역기, 그죠? 링커, 로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셈블러, 이게 유닉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를 공부한다 그러면 뭐를 공부했냐면 유닉스를 공부하면 운영 체제를 공부하는 게 끝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한다. 물론 이제 이 MS 윈도우나 이런 것들도 다 유닉스에서 파생이 돼서 iOS, 애플의 맥킨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닉스가 기본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뿌리는 거기다 이거죠. X 윈도우란 강력한 윈도우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X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MS 윈도우즈 하는 이거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해서 원격에 있는 거를 그래픽을 하는 것을 이렇게 주면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을 때 여러 가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커맨드로 하면 문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데이터 양이 적잖아요. 그 결과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됐었다. 유닉스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얘는 뭐를 이 X 윈도우를 써서, 그러니까 도스를 쓰던 시절에는 윈도우가 아니었던 거죠. 커맨드 베이스를 썼을 이때도 그래픽 환경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 X 윈도우, KD, CD 하는 X 윈도우 화면인데 이거는 이제 유닉스에서 쓰이는 겁니다. 자, 유닉스의 장단점을 이제 197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거의 장점이 뭐니? 정말로 장점은 뭐냐면 개발이 용이하다. 이게 뭐냐면 이식성, 호환성, 공개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식성이 뭐냐면 A에 있는 플랫폼에 있는 거를, 하드웨어에 있는 거를 B에 가서도 돌릴 수 있고 C에 가서도 돌릴 수 있고 서로 호환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다 다양한 버전, 너무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들이 퍼져나가고 그러면 야 요거 또 하나로 만들어서 스탠다드로 표준화하고 그런 것들을 하죠. 파일 시스템은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윈도우에서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MS 윈도우에서 쓰는 거는 드라이버 개념이 있죠. A, B, C, D 뭐 이런 개념인데 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A, B, C, D는 다 루트라고 하는 맨 꼭대기 밑에
그냥 쭉쭉쭉쭉 디렉토리를 하이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트리 구조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약간은 지연된다는 얘기고, 시분할 방식, 모든 사용자에게 컴퓨터의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타임 슬롯을 나눠서 한다. 그래서 이제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 이거는 뭐냐면, 자, 리눅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어요. 프로세스들이 많아요. 학교로 얘기하면 그거죠. 학교에서 뭐를 하냐면 외주 용역을 받아서 돈 버는 일을 해요. 그럼 그 일들은 CPU를 슬롯을 매번 균등하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걔는 5번 먹고 학생들은 한 번만 먹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걸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줘서 결정하는데 좀 어려웠다는데 이것도 됩니다. 되는데 그 IBM이나 이런 그 메인피크랩 OS들이 어땠냐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되고요. 명령어 추격, 명령어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한다. 그런데 이 명령어가 초보자들은 이 명령어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마 리눅스를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리눅스나 유닉스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고요. 다양한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서로 다른 기종 간에도 서로 연결이 가능하다.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한글 지원도 가능하다. 그 에러 메시지가 얘는 에러 메시지를 잘 못하는, 얘가 이제 간단하고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를 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건 뭐 별도죠. 우리 윈도우즈에서 F1을 치면 도움말이 나오잖아요. 도움말을 볼 때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지금 PPT가 뜨고 있죠. 여기서도 F1 치면 어떻게 되죠? F1 치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타나죠. 이걸 보고 단축키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단축키 외우거나 뭐 하거나 그러나요?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해도 가는 겁니다. 그죠? 그 F1 그러면 도움말을 주는, 처음으로 주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눅스 운영 체제는 리눅스라고 하는 누구랑 해요? 지금 했던 유닉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언제 1970년대 초반에 나왔다 이렇게 했죠. 근데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도 이제 역사를 하는 건 뭐 1991년, 90년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핀란드 헬시키 대학생 이 친구인데 그때 당시가 아니고 좀 나이 들었을 그때인가요? 대학생 모습 같아요. 리눅스 토발즈, 자신이 수강하던 유닉스 과정의 교재를 보고 자신이 PC에서도 써보고자 의도로 만든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유닉스를 보고 스몰 유닉스를 만든 셈이에요. 그래서 리눅스의 첫 공식 버전이 1991년 10월에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스톨만 교수가 주축이 된 GNU라고 하는, GNU is not Unix 뭐 이러는 건데, 이 리눅스 소스 코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쳐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리눅스 소스 코드를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추가하고 다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눅스 버전이 막 늘어가는 거죠. 늘어가고. 이제 아까 GNU 이런 얘기였죠. GNU 프로젝트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유닉스 형태의 자유 소프트웨어다.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1904년부터 시작됐다. GNU라는 단어는 GNU is not Unix의 의미다. 그래서 얘는 여기 GNU 두 개 띄죠. GNU라고 발음을 그냥 하기도 GNU 이렇게 불러요. 이 모임은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개발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발하는데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저작권, 카피라이트를 반대한다. 돈 받고 파는 거 싫다는 거죠. 그냥 갖다 쓰고 싶은 사람 쓰고 그거 고치고 싶은 사람 고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톨만 교수가 그걸 제창해서 그걸 갔는데 그 프로젝트의 하나로 뭐를 같이 가져갔다. 리눅스를 개발했다. 자, 리눅스의 특징. 자, 얘는 처음에 만든 유닉스는 무료이고 그걸 연구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각각 회사마다 뭐예요? 그걸 가져다 쓰면서 발전을 시켰어요. 그다음부터는 얘를 라이센스를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치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받고 쓰는 형태가 좀 그래서 야 이게 아니야. 돈 안 받고도 안 되니? 그래서 이제 유닉스도 있지만 유닉스를 같지만 리눅스라고 하는 여기가 요렇게 된 리자를 보니까 꼭 U자 같잖아요. 유닉스. 리눅스인데 자 무료다. 무료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완전히 공개된
소프트웨어인데 요 놈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요 레드햇이라고 하는 놈 있죠. 요 놈도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가고, 슬랙이요, 뭐 수세,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리눅스들이 있습니다. 자, 유닉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서버용 소프트웨어다. 이게 싱글 유저가 아니고 멀티 유저를 기본적으로 하죠. 누구나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그 설치하는 하드웨어는 IBM PC에도 깔 수 있고, 뭐 맥에도 깔 수 있고, 저쪽 뭐 다른 데서 HP에서 나온 거 IBM PC 말고 IBM 서버에도 깔 수 있고, 이게 이제 다양하게 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리눅스의 단점, 이 뭐냐면 뭐예요?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써서 갖고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는 이 레드햇 같은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페도라 버전도 같이 사용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뭘 먹고 사니? 그러면은 라이센스를 팔지 않고, 자, 레드햇을 깔려면 니네들 돈 내. 그렇고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깡패짓 아닌 깡패짓을 하는 거죠. 너 윈도우 10 써? 라이센스 없이 써? 너 벌금 물어야 돼. 그게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죠. 그래서 학교에도 한동안 90년대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들어오면 누가 그 하드웨어를 사갖고 OS까지 그 정품으로 잘 안 쓰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품 안 쓴다 그러면 벌금 맞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도수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썼던 적도 있어요. 라이센스 구입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걸 하는데, 얘를 깔아서 사용하는 거를 라이센스는 안 받지만 뭐래요? 얘네들을 운영하는데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 비용을 받아먹고 살아요. 뉴스엔스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이다. 근데 왜 단점이지? 이게? 뭔 소리지? 리눅스는 컴퓨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요구한다. 그냥 리눅스는 우리 윈도우즈보다는 조금 더,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를 다는데 디바이스 개념, 뭐 이런 개념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물론 얘도 윈도우 GUI를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 텍스트로 연결, 커맨드 베이스로 연결해서 쉘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을. 자, 리눅스 do it yourself, DIY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상업적으로나 뭐 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런 거를 해결해주면, 기술을 해결해주면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를 갖는 것이 우리가 보는 리눅스. 자, 맥킨토시. 자, 맥킨토시라고 하는 OS, 맥OS라고 하는 거죠. 맥OS는, 자, 지금 PC 버전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에 같이 가는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맥이라고 하는 애는 스티브 잡스가 1984년, 애플사에서 새로운 개인용 컴퓨터의 이름을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킨토시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게 애플 컴퓨터예요. 그 애플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애플 컴퓨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게 제가 언제 얘기한 적 있나요? 그게 그 당시에도 그 가격이 얼마냐면 한 200만 원 정도 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했던 텐데, 자우지가 맥이라는 게 이 1984년도 해서 나오기 시작한 맥킨토시를 줄여서 맥이라고 부릅니다. 그 맥OS라는 게 탑재돼서 시스템에 한다. 그래서 맥킨토시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까지 갖춘 이런 컴퓨터로 했죠. 그래서 얘는 문서 편집이나 그래픽, 주로 이제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큰 인기를 이뤄서 가지고. 우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도 그 PC 실습실이 맥킨토시 실습실이 별도로 있어요. 저쪽 디자인 계열을 쓰는 걸로.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도 맥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맥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맥킨토시와 맥OS, 이놈은 맥OS라는 말은 자체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맥킨토시 전용 컴퓨터, 맥킨토시 호양 시스템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맥OS라는 놈은, 그러니까 애플은 거의 폐쇄형이죠. 그러니까 PC도 마찬가지로 IBM PC는 여러 가지를 갖다 깔기도 하고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얘네는 그냥 단일 애플 컴퓨터, 그냥 맥킨토시 컴퓨터 계열만 하죠. 그래서 모토롤라사에서 만든 CPU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 PC는 인텔사에서 나온 X86 계열의 PC인데 인텔인데 얘는 모토로라 거를 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맥OS의 장점. 매킨토시를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것의 운영체제인 맥OS가 맥킨토시가 맥OS가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잘 반영된 OS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유저한테, 시스템보다는 유저한테 가장 잘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맥킨토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복잡한 구조는 감추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장단점들은 사실 어떻게 MS 윈도우에서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얘네들 이제 바탕화면이 있어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 윈도우하고는 좀 다르죠. 이놈이 뭐 위에가 있든 밑에가 있든 하고 있고 이 맥의 폴더도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윈도우도 많이 쫓아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맥의 주요 특징. 셜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다수 사용자, 멀티 유저 기능을 제공도 한다. 최대 40명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열쇠고리, 키체인을 제공해서 하나의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모든 비밀번호를 필 수 있다.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인터넷과 다국어 지금 이건 뭐 윈도우에서도 하는데 특징은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보면 1946년에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나와서 지금 보면 뭐 컴퓨터의 사이즈를 보면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 뭐 미니 컴퓨터, 아니 메인 컴퓨터, 미니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하는데 그 메인프레임급 이런 OS들은 다루지를 않았지만 아까 하는 멀티 프로세싱, 멀티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가죠. 자, 지금부터 볼 거는 뭐냐면 스마트 디바이스들이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 안드로이드라는 거랑 iOS라는 게 두 개 있죠. 이 안드로이드라는 것과 뭐 iOS 두 개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뭐야? iOS가 먼저 나왔죠. 2007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애플사에서 기준으로 나와져 있죠. 지금도 이제 세계적으로 쓰는 것 중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이렇게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건 아이폰을 만들지는 못하고 안드로이드 폰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언어를 그러면 이 iOS에서 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iOS에서 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그죠? 그걸 줄여서 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플, 앱. 이것들을 만드는 언어가 뭐냐면 이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요. C 언어 중에 오브젝트 C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C, C++, 오브젝트 C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죠. 약 1년 뒤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안드로이드가 출시가 됩니다.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는 거죠. 2008년에 나오고 2007년에 iOS에는 애플 아이폰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했고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는 2019년 9월에 나온 뭐 안드로이드 10 버전을 출시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노트 10이나 아니면 S20을 쓰는 사람들은 버전을 보면 아마 안드로이드 버전이 뭔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API 버전이라고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는 사실 뭐냐면 누구의 것을 커널을 갖다 쓴다고요? 리눅스 커널. 4.14x를 기준으로 한 게 요 10을 출시한 건데 이 리눅스는 뭐라 했어요? 아까 오픈 시스템 그냥 오픈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API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야, 너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는 요거 갖다 쓰면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걸 줄 거야. 이런 게 이제 API로 개발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그 API라는 게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들을 모아하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건축에서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으려면 창문 갖다 사서 달고 창틀 갖고 오고 벽돌 가져오고 뭐하고 그거 조립하면 집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램도 이런 기능의 거 저런 기능의 걸 모아서 가지고 오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 그런 기능이야. 그럴 때 제공하는 게 이 API라는 거. 그 얘기를 들면 이거죠. 구글 지도를 보고 싶어요.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구글 지도를 보고 싶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구글 지도를 불러서 그 결과를 갖고 오려면 요 API랑 연동을 해야 돼요.
그 API랑 연동하는, 이건 API를 여러 군데 쓰죠. 어쨌든 그런 걸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그런 공개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개되다 보니까 문제도 많겠죠. 못 쓰게 하고 나 혼자만 쓰면 별 문제 없어요. 다 같이 쓰자고 공유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여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게 되면 쉽게는 그 앱 인벤터라고 하는 MIT에서 만든 그걸로 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앱 인벤터 말고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요. 그건 이제 화면은 XML 기준으로 만들고 코드 실행하는 부분들 그거는 자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이번 학기에 배우고 그 다음에 자바를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바가 그렇게 연동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마퀴세어를 보니까 요거를 누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보면 될 테고요. 얘네들이 마켓쉐어를 보면 이제 크게 두 개, 안드로이드와 iOS 계열이죠. 모바일에서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뭐가 쓰이느냐?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70.29. 언제 기준이냐면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70.29%가 안드로이드가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뭐가? iOS가 그 중에는 이 윈도우즈 폰, 이는 윈도우가 굉장히 난리를 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윈도우즈는 깨졌죠. 거의 자기네 직원밖에 못 쓰는. 리눅스, 리모에스 한데. 이 바다라는 게 있죠, 바다? 0.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다라는 OS는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 바다를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 스마트 디바이스들, 이런 거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데는 바다 OS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바다랑 비슷한 걸 올라가기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점유율이 이 100% 이게 안드로이드 줄이겠죠? 이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고, 아이폰, iOS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나머지들 있었는데 많이 죽어갖고 얘네 둘이 크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70%, 29%, 70, 30, 7대 3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랩탑이나 데스크탑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 보면 윈도우즈, 그죠? 윈도우즈. 이놈이 88.99. 그러니까 100% 중에 이만큼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MS 윈도우가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는 9.33. 대략 10% 정도가 누구? 맥킨토시가 쓰인다. 데스크탑, 우리 PC에는. 그리고 나머지 한 2% 정도 요놈이 리눅스를 쓰고 있다. 리눅스. 그래서 크게 우리가 OS로 보면 윈도우즈, 맥, 리눅스 이렇게 보는 걸로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이란다. 5장 컴퓨터의 운영체제, 운영의 지휘자인 운영체제를 봤어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MS 윈도우즈라고 하는 윈도우즈 10 현재 쓰이는 버전, 그 다음에 맥킨토시, 애플에서 만든 맥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에는 iOS라고 하는 거를 갖다 쓰고 있다. 그래도 우리 스마트 폰에서 쓰이는 거는 크게 안드로이드가 대부분 7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iOS가 3을 쓰고 있다. 그렇게 정도 보이죠. 그 다음에 서버급에서는 대단히 유명하고 유용하게 쓰는, 우리가 그 운영체제라고 배우는 유닉스, 리눅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컴퓨터를 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각각의 챕터마다 운영체제라는 것도 하나의 교과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잖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하는 거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뭔가, 그게 어떻게 생겨먹었고 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됐고,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인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